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육과정 정책과 정책 추진 기본 계획, 정책과제 4와 5를 이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제 4는 균형 있는 성장,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 체계화 부분입니다.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 체계화 부분의 목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교육국의 인성교육 부분이 이 초등교육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 정책과 정책추진 기본 계획에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성, 브랜드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어디까지 여기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생활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디지털 인재국 아니죠. 지역교육국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협력을 통해서 생활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생활교육과 인성교육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을지는 추후에 조직 개편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서 각 부분의 인성교육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인성교육과 관련된 결정적 시기인 초등 교육과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이 내용을 탑재한 것 같습니다. 자, 방법을 보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과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 안팎 연계를 지원한다.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학교 안에서와 그리고 학교 밖에서의 지원을 동시에 제공을 하는데 이 기초학력 보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중안전망이 교실 안, 학교 밖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 아마 요 제목에 녹여 있는 것 같고 뭐 인성교육은 여기에는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기초학력 진단 보정 내실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기초기본학력과 관련해서는 진단을 해내는 겁니다. 학습 지원 시스템 활용, 체계적 기초학력 진단 보정 지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경기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우리가 진보템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에듀테크 기반 체계적인 진단 검사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학습 이력 관리, 향상도 검사를 토대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해소를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교과 보충과 관련된 예산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기초학력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토대로 학생들이 기초기본 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잘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외에 기초 기본 학력 중에서 교과 부진과 관련해서는 뭐 이제 지역 협력이나 이런 다양한 지역 협력 혹은 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또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교과 부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학교에서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기본 운영비에서 편성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진단 정교화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인문기인 1, 2학년에서는 한글 해득 교육을 강화한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마다 성장 이음 과정을 별도로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한글 해득 교육을 강화할 수 있고 이외에 보니까 뭐 체육이라던가 기본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게끔 좀 이 학교마다 교육 과정을 수립하는 것 같고 책임 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학업 성적 자율평가 진단을 토대로 해서 여기하고 여기 나와 있는 진보템 이어서 이제 진단하는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향상도 검사를 통해서 연중 학습 이력을 관리 강화하고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활용,
확대를 통한 기초학력 진단 신뢰도 강화한다 해서 사실은 중고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중학습 안전망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실 안과 학교 안, 학교 밖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실 안에서는 기초학력 미도돌 학생 지도를 정규 수업 시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아마 기초학력 협력 강사를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학교 안에서는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교육 지원하고요. 학교 밖에서는 학교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특수 요인 학생에 대해서 지역 기관 연계 전문 지원을 강화한다. 하단 부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맞춤형 선택제라는 제도를 토대로 해서 교실 안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그래서 교육복지 우선사업 연계학교와 통합하고요. 교실 안 학습지원 튜터는 정규 수업시간 학습지원 대상 학생 협력지도, 분리지도를 지원한다.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 학교 안에서는 학습지원 튜터, 방과 후 학습지원 대상 학생 맞춤형 교과 지도를 할 수 있고, 두드림학교에서는 기초학력 향상 통합지원 프로그램, 그 다음 학습 도약 계절학기. 이제 올해 겨울 방학 때도 아마 이 문건이 내려와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과 연락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가 되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학습 공백기인 방학을 중심으로 기초학력 지도를 운영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제 계절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밖에서는 지역 기초학습 지원센터, 이게 예전에 있던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포함해서 뭐 위센터나 이런 것들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특수요인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거, 예를 들면은 뭐 한글 해득, 학습 상담, 특수요인, 특히 난독증, 경계선 지능,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체계적인 지원을 이렇게 학교 밖 기초학습지원센터를 토대로 하고요. 경기도교육청은 저희가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실태조사, 지원,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등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교육부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자, 하단 부분에 지역 기초학습 지원센터 관련된 개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학습 종합클리닉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중심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강화한 센터다. 말씀드린 대로고,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용어가 이게 기초학습이냐 학력이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해서 도단위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 정책 개발 및 성과를 관리한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라 부분 책무성, 주도성 기반 기초학력 보장 지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지도 책무성을 강화한다. 3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반영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교를 선정하고 단위학교별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이력 관리제 운영합니다. 또 기초학력 보장 지원교에 대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향상도 연중 모니터링. 그래서 모니터링이 굉장히 지금 증거 기반 정책 평가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학교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 그리고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서 15시간 이상 의무 연수를 이수해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책무성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 및 학교 주도성에 기반한 학교 맞춤 선택제 운영한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림학교 지정 확대를 통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통합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한다고 합니다. 교과 보충이 없어진 대신에 이 부분을 좀 확대하는 것 같고, 학교 맞춤 선택제를 통한 예산 배정, 정상 결과 보고 간소화로 단위학교 기초학력 업무 경감시킨다. 예전에 2024학년도에 학교 맞춤 선택제를 했을 때 왜 학교 업무가 경감이 되냐 이런 질문 하신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여기 나온 그대로
예산을 신청하는 것, 그다음에 결과 보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업별로 이루어지면 몇 개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게 주요 변화 지점이고, 그걸 가지고 업무가 경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책 추진을 위해 이렇게 지원한다. 도교육청 경기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관리 및 안내, 기초학력 진단 검사, 향상도 검사 관리, 기초학력 보장 지원교 선정. 이 보장교는 선도학교, 튜터, 두드림, 계절학기 관련을 지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학습 지원 담당 교원 전문가 과정 직무 연수. 여기도 45시간. 읽기 곤란 학생 바우처 지원.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 지역 기초학습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이건 아마 지역별로 있으니까 현재는 25개 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초학습 지원센터 관련해서 학교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또 개선해야 될 것들을 발굴해내서 서로 협력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 학습 이력관리제 점검 및 컨설팅, 기초학력 보장 지원교를 추천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추천되면 선정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 같아요. 지역 기초학습 지원센터 운영, 학습 지원 담당 교원 연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잖아요, 그죠? 요걸 학교에서는 구성하게 되어 있고, 간사가 요 선생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5시간 연수를 이수할 수 있게끔 기초학력 보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이게 사실은 기관평가와도 관련이 되어 있어 정량평가 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운영, 담임장을 통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해소 지원한다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 탈북학생 교육 관련 부분이 이제 교육과정 정책과에 들어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지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 탈북학생 교육 운영을 내시로 한다. 역사교육 활성화 관련해서는 역사교육 교수학습 개선 방안 모색 및 수업 자료 개발, 교육과정 연계, 독도교육 및 독도체험관,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 활용, 체험교육 지원하고요. 학교 교육과정 내 독도교육 10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독도 교육주간을 운영하도록. 또 학생 온 오프라인 역사 수업 교류 활동 추진 및 교사 동부가 역사 교류를 지원한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 연계 통일교육 및 탈북 학생 교육 내시로 합니다. 교육과정 연계 통일교육은 교과, 비교과 연간 5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공감 나라사랑 통일교육 운영을 통해서 단위학교 중심 통일공감대 확산 및 체험 프로그램 강화, 탈북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어울림 교육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뭐 성인들도 그렇고 학생들은 더더욱 그렇겠지만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은 것 같거든요.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분단되어 있지만 이 분단된 국가가 통일되어서 한 민족으로서 서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문화, 그리고 그러한 기존화 정책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테스바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고정적으로 꼭 통일해야 돼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보다는 이 왜 갈라서게 됐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통일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요소들을 모두 균형 있는 시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을 것 같다. 그 과정을 토대로 학생들이 통일과 관련된 자기 인식들을 정립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센터들이 어떻게 작동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통일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안내가 되어 있는데, 통일교육, 교육과정 연계,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한다.
그래서 학교 중심 통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학급 단위 현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그래서 센터 전시실 여기는 이제 공통이고, 아이고 이건 공통입니다. 그래서 학급 선택 프로그램, 접경 지역 체험 학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선택해서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 체험학습 전후 활동 자료 제공 및 센터 주관 행정, 그래서 버스 임차비, 강사비, 체험비 등을 이 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학교에서는 아마 이용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통일교육, 교육과정 연계, 교육활동 자료 제공. 통일교육 주관은 5월 넷째 주 센터 자체 활동 및 학교 교육활동 자료를 제공하고, 통일교육 인력풀 구성 및 학교 지원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 활성화로 미래세대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통일교육 관련 체험학습 및 통일교육 자료 개발 및 역할을 수행합니다. 파주에 이렇게 소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형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 전시실 활동을 다 한 뒤에 통일 및 북한이해 교육 관련 프로그램 중 학교에서 신청한 프로그램으로 교육 활동을 진행한다. 또 접경 지역 체험 학습 활동도 이제 선택형인데, 센터에서 안내한 체험 활동 잔소 활동 중에서 학교가 뭐 파주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연천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선택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 추진을 위해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육 주간 센터 특별 프로그램을 5월 넷째 주에 운영하고 학교 통일교육 교육활동 재료를 학기별로 1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정책 5, 학교 중심 지원, 학교 자율 운영 역량 강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목표는 학교 자율 역량 지원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및 위상 확립, 그리고 방법은 학교 자율 역량 신장 및 학교 교육과정 지원 시스템 강화입니다. 이게 이제 학교 평가하고 자율장학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작년에는 학교 평가하고 자율장학 관련이었는데 이번에는 학교 중심 지원, 학교 자율 운영 역량 강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자율형 고등학교 하고 뒤쪽에 자율학교, 그리고 학점 인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포함되면서 이 범위가 넓어져서 제목 자체를 조금 정책 제목 자체를 바꾼 것 같아요. 학교 평가 선순환 시스템 강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에 이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아야 될 부분인데, 학교 자체 평가 운영을 지원한다. 그래서 올해 학교 평가 계획 수립하고 평가 편람을 수정해서 보급한다. 작년에도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산 사용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95%인가 그랬는데 85% 수준인가로 이렇게 낮추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지표와 자율지표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혼돈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들도 좀 명확하게 해서 학교에서 혼란이 없게끔 안내를 좀 했던 부분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학교 평가 편람이 나오면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평가 역량 강화 지원한다 해서 상하반기 교육지원청별 학교평가 컨설팅 연수 운영하고 학교평가 전문 인력풀 구축 및 역량 강화 직무 연수를 운영한다. 우리가 학교평가도 그렇고 기관평가도 그렇고 이게 뭐 정량적으로 학교들이 어떻게 서열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활동, 평가 이런 것들을 삼아 보면서 올해 학교 교육활동으로 운영되었던 것들을 성찰하고 차기 학년도를 계획할 때 그러한 것들을 개선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학교평가와 관련된 역량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자율장학 연계 학교평가를 지원한다. 단위학교, 자율장학이 뭐 세 단계로 되어 있죠.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또 학교 간 자율장학을 통해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특히 뭐 이제 학교 간 자율장학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지구장학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학 활동을 통한 학교 평가 결과 학교 교육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 3단계 학교 평가 시스템 강화하는데 올해 이제 학교 평가 관련해서 요 부분이 이제 새로 들어간 거죠. 2024학년도부터. 원래는 3년 단위로 이제 그 전체 학교의 3분의 1 이상을 도교육청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학교 자체 평가하고 도교육청 평가만 있다가 2024학년도에 요걸 넣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해서 피드백을 학교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하는 형태로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 과정을 거치면 학교 교육과정 및 경기교육 정책을 반영해서 학교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자, 학교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맞춤형 학교 지원한다. 그래서 학교 평가 종합 보고서 발간 및 결과 공유회 운영하고 학교 평가 결과 사례 발굴 및 분석을 통한 정책 반영, 또 교육지원청 연계 학교 평가 워크숍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방안 도출하고 장학 활동 내시로 한다. 그래서 학교 평가 결과를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간에도 공유를 하고 또 해당 학교에도 결과 보고서를 주면서 피드백을 토대로 다음 학년도에는 그러한 것들, 좀 부진한 것들을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학교 평가 개념 나와 있는데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를 나누는 평가가 아닌 학교 교육 활동 선순환 시스템. 그래서 계획, 실천, 평가, 환류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평가로 운영한다. 자, 두 번째, 수업과 교실의 변화를 이끄는 경기 자율장학, 경기 자율장학 내실화를 위한 장학체계 구축한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자율장학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경기 자율장학 내실화를 위한 장학체계를 구축하겠다. 교실 수업 변화를 위한 수업장학 역량을 강화한다. 그래서 수업장학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컨퍼런스를 상하반기 한 번씩 운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선생님들이 실제 이것을 참여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다음에 수업 장학 이해 자료 제작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죠. 장학 자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학교 벽을 넘지 못하고 교실 벽을 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늘 수반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학교 평가 결과를 활용한 학교 맞춤형 장학 지원. 그래서 학교 평가와 자율 장학 연계 방안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학기 초에 진행을 하고 교육지원청 담임 장학, 지구 장학 운영 및 장학 활동 결과 나눔 환류를 12월에 한다. 또 현장 중심 장학을 위한 학교장, 교감 지구장학 협의회, 또 이거 말고 교사 네트워크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활용해서 학교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들이 공유된다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장, 교감, 지역 대표, 지구장학 협의회. 요 이제 지역 단위로 하고 지역 단위 대표가 있습니다. 그 대표들이 모여서 남부와 북부로 두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역 대표들이 지역별로 나눴던 얘기들을 이제 공유하는 거죠. 또 주제 토의 및 정책 제언을 통해서 도교육 쪽 학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대부분 지구장학협의회에서 건의한 것 혹은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도에서는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 자료가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것이 이제 교장 선생님께도 공유가 되고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청으로 문건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들이 혹은 제안된 내용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상향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교장 선생님만 알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에서 어떤 것들이 불편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는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찾아가는 학교장 교감 지구장학 협의회 그래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현장 방문 장학이 상하반기 각 한 번씩 있고 정책 실무자 방문을 통한 현장 이해도 제고 및 관리자 장학지도 역량 강화도 한다. 자,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교 자율장학 내실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자율장학 계획을 수립하게 될 텐데, 기반은 이거죠. 학교 평가를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자율장학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래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장울장학 운영 계획을 학교별로 수립을 하게 되겠죠. 충분히 교과협의회나 혹은 대토론회 등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들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그 해당 학년도에 잘 반영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교육과정 수업 평가 중심의 교원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든가 지역 연구회
탐구학습 공동체, 지금 이외에도 뭐 동아리도 있을 거고, 사실은 학습 조직과 관련돼서는 경기도에서 굉장히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놨고 예산 지원도 사실 있습니다. 이 전학공 자체가 조금 지금 어떤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될지 모호해지면서 예산도 지역에서 알아서 마련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학습할 수 있는 조직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들은 충분히 갖춰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선생님들마다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끔 지역 단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교사의 성장과 수업의 변화를 이끄는 수업 장학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와요. 일상적인 수업 공개, 나눔, 성찰을 통해서 교사의 성장을 도모하고, 사전 협의회, 수업 공개, 사후 협의회를 통해서 공유와 협력의 수업 장학 실천을 한다. 정책 추진을 위해 이렇게 지원합니다. 학교평가 편람, 개정 보급이 이제 2월 달에 있고, 학교평가 전문가 인력풀 구축 연중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학교평가 연수 및 컨설팅, 또 학교평가 결과 피드백, 자료 제공, 교육지원청 자율장학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학교장 교감, 대표 지구장학 협의회, 이거는 이제 상하반기로 나눠져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안내를 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작년에 없던 게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의 맞춤형 성장을 위한 경기 자율학교. 예전에 이제 혁신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해 지정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혁신학교로서 자율학교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산적인 지원은 없지만 이 혁신학교 평가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문건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혁신학교 자체가 모두 지정 해제가 되는 시기가 오지만, 현재는 혁신학교가 자율학교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교과 특성화 관련된 자율학교들도 남아 있습니다. 자, 자율학교 체제 개편 및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이제 아이비 관련해서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등을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기본 계획이 수립돼서 문건으로 안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학교 체제 개편으로 지정 영역 현행화 및 구분 명확화, 자율학교 정책 연구 결과를 반영한 체제 개편 및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자율학교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이 자율학교도 지금 굉장히 이제 어디까지를 자율학교로 둬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신규로 오신 장학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해도가 낮죠. 그래서 이거 업무를 받고도 자기 업무인지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학교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좀 정책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자율학교 지정 기준 마련 및 우수 사례 공유, 자율학교 체제 개편에 따른 지정 및 평가 기준 안내, 자율학교 지정 영역 및 교육과정 특성화 영역 우수 사례 결과 나눔 및 환류 등을 한다. 그래서 이 자율학교들로 지정된 유형들이 뭐가 있고, 그 유형들에서 어떤 자율학교로서 지위를 누리면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및 자율형 사립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한다. 자율형 공립고 2.0의 취지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한다. 그래서 자율형 고등학교가 사실 뭐 없어질 뻔했다가 지금 이 정책 자체가 유지가 되면서 2.0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이 자율형 공립고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담당자별 역량 강화 연수, 또 학교별 지원단과 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이해도 제고 및 맞춤 지원 방안 모색,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경기 정책을 선도하는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그래서 대부분 연수로 되어 있네요. 또 사립고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이해도 제고 및 맞춤 지원 방안 모색을 하고요. 지역 내 일반고와 우수 사례 공유 및 소통, 교육지원청 중한 교사 연수에 이 자율형 사립고 교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 뭐 말이 사립이지 모두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역량 강화 연수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 운영 성과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자율학교 운영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운영 성과에 따라서 평가 지표 결과를 활용해서 평가 계획 체제를 구축하고, 자율학교 지정 시기에 따른 실적 기관의 자체 평가 결과 분석, 또 학교별 현장 방문 지원단을 활용한 자체 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팅을 통해서 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그래서 적절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컨설팅을 토대로 이 학교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얘기 같아요. 또 현장 방문 지원단 역량 강화로
학교별 자율학교 운영 맞춤형 지원을 한다. 그래서 컨설팅을 할 때 이렇게 지원단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역량 강화를 토대로 해서 현장 방문해서 지원하고, 방문 평가 보고서, 또 학교별 멘토링 결과 등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지원단의 역량을 강화해서 그 강화된 역량을 토대로 학교에 방문했을 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정책 추진을 위해 이렇게 지원합니다. 자율학교 체제 개편 방안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 계획, 지정 운영 계획 안내하고,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지원단 인력풀 구축 및 역량 강화, 자율형 공립고 2.0 담당자 연수. 여긴 지원단 연수고 여기는 학교 담당자 연수입니다. 학교별 현장 방문 결과 피드백 자료 제공하고요. 교육조정 자율학교 담당자 역량 강화, 또 학교장 교감 대표협의회, 담당자별 협의회, 권역별 협의회 등을 연 4회 정도 운영하면서 서로 간의 노하우나 어려운 점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 공교육 시스템의 학교 밖 교육 인정입니다. 이게 작년 이제 9월경에 이 학교 밖 학점 이수와 관련된 계획이 수립되고 문건으로 이제 지역청까지는 내려왔고 학교 단위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학교 밖 교육 수업 학점 인정 방안을 마련한다.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추진. 학교를 중심으로 한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 연계 방안 정책 연구 추진. 그래서 학교랑 공유학교가, 학교랑 온라인 학교가 어떻게 연계되어서 공교육을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연구 추진해야 될 것 같다. 운영 기준 및 절차 체계화를 위한 제도 개선 TF팀 구성 운영하고요. 승인 및 평가 절차 체계화, 교육과정 현장 전문가를 활용한 승인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그러니까 요거는 학교 밖 학점 인정과 관련돼서 이 승인심사가 좀 까다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문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운영 유형별 승인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자, 학교,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 교육 1섹터부터 3섹터까지의 연계를 지원한다. 자, 첫 번째가 학교와 경기 공유학교 연계 방안입니다. 시범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서 경기 공유학교의 연계 유형 추가 개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유연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두 번째가 학교와 경기 온라인 학교 연계 방안입니다. 경기 온라인 학교 연계 온라인 교육학습 인정기준 마련하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을 연계하는 혼합형 학습 모델, 예전에 우리가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했던 것들을 개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학교 밖 교육 수업 학점 인정정책 현장 안착 지원한다. 현장 맞춤형 운영 방안 지원, 그래서 안내 자료 개정 보급을 통해서 확대 운영 지원하고요. 지역별 학교급별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방문 컨설팅 강화. 또 정책 안내 및 홍보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담당자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통해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보도자료나 브리핑, 성과 발표회 등을 통해서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정책 추진 위에 이렇게 지원합니다. 2025 안내자료 개정 보급 이제 올해 초에 나올 것 같고, 교육과정 현장 전문가를 활용한 승인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유형별 승인 및 평가 기준 마련을 통한 승인 및 평가 절차 체계화, 담당자 네트워크 활성화 및 현장 컨설팅 강화, 학교 구성원 대상 정책 설명회 및 홍보 진행, 학교 밖 교육 인정 운영 결과 나눔 완료. 이제 앞서 나왔던 것들이 정리가 된 수준이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과정 정책과 정책 추진 기본 계획 4장과 5장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4장 같은 경우에는 기초기본 학력과 관련된 부분이 거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역사교육과 통일교육이 일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학교 평가와 자율장학, 그리고 자율학교 부분, 학교 밖 학점 인정과 관련된 부분 담겨 있었는데요. 뒤에 5장의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올해 신규로 편입되었고, 특히 학교 밖 학점 인정과 관련되어서는 제2섹터인 경기 공유학교와 제3섹터인 경기 온라인 학교에서도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유형들이 수업으로 학점으로 인증될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올해 이 교육 활동들을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밖에는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요. 이 눈
뒷길 운전 항상 조심하시고요. 보통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조작하실 때 반드시 정차할 때 조작을 하셔서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저도 가끔은 이제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응원의 댓글 또 올라오는 질문들 보면 멈추지 못하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또 영상을 찍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께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영상일지라도 선생님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시고 올해 꼭 계획하고 있는 것들 이뤄 나가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